코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비교해 보고요. 그 대표적인 유물을 구분해서 지도에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활동으로는 수업 시간에 이 신석기,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를 주제로 여러분이 특별 전시회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기획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에는 큰 강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여러 신석기 문화가 나타납니다. 보통 이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제대로 없던 시기니까 토기를 중심으로 이들을 구분할 수밖에 없겠죠. 유물,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원 지역, 중국 지역, 중국 지역에서는 황허강과 창장강, 특히 이 황허강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니까 아무래도 문명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겠죠. 황허강 중류 지역에 양사오 문화, 하류의 다운커우 문화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양사오 문화는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토기 그 유물로서는 토기 표면에 인면어, 사람 얼굴 물고기, 사람 얼굴을 가진 물고기를 그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오류라든가 기하학적 무늬를 그려넣은 채도, 색깔이 칠해져 있는 도기, 채도를 제작했습니다. 뭐 인면어가 그려져 있는 그 인면어 무늬 채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옹관묘, 동무덤이라고 하죠. 옹관묘의 뚜껑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사진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알 것 같고 뭐 물고기 뭐 이렇게 뚜껑에 옹관묘 뚜껑이 용도로 사용되어 있는 톡인데 여기에 이제 표면에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죠. 근데 사람 얼굴 뭐 교과서에 뭐 보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물고기를 그려놨는데 얼굴을 사람 얼굴처럼 이렇게 그려놨다 뭐 이런 거고요. 다운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 황허강 하류 지역에 붉은색 또는 흑색, 검은색의 그런 도기들을 만들었다. 전기에는 홍도, 후기에는 흑도. 이건 이제 발굴을 하다 보면 저 아래쪽은 더 옛날 그러니까 전기일 테고 그 뒤에 그 위에 층 같은 경우는 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나중에 이 양사오 문화와 다운커 문화는 룽산, 용산 문화로 발전해 가죠. 그래서 검정색과 회색의 그런 도자기들이 도기 등이 만들어진다. 이 시기에는 이제 별을 재배하고 양자문을 했고 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들이 출현하고 흙을 다져서 성벽도 만들었다. 그런 이제 흔적들, 유적 등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발굴이 되었다는 거고요. 창장강, 우리가 흔히 양쯔강으로 잘못 부르는 창장강 유역에는 허무드 문화. 여기에 이제 선사시대 대표적인 이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지 아니겠습니까? 벼농사가 발달하고 붉은색과 회색, 홍도와 회도 그리고 벼 이상 무늬, 돼지 그림의 토기가 사용되었다. 벼 이상 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으니까요. 뭐 벼 그것처럼 뭐 토기의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려 뭐, 누른 건지 그린 건지 해놨는데 우리 벽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건 그렸다고 봐야겠죠. 우리 벼가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벼가 나중에 여물 때 그런 모습처럼 이렇게 막 그려놨다는 거죠. 이런 토기가 만들어졌다. 만주와 그러면 중원 지역은 그렇다고 치고 중국 지역은 그렇다 치고 만주하고 한반도 일본 지역은 어떤가? 만주 지역의 대표적인 거
이건 지금 우리는 민족 그 고조선과도 연결시켜가지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야겠지만 일단 홍산 문화라고 한자는 쓰는데요. 중국 발음으로는 홍산이 모양입니다. 홍산 문화, 랴오허강, 요하 유역에서 발달했다는 거죠. 우리 고조선의 초기 그 중심지가 이 랴오허강, 요하 요령 지방 아니겠습니까? 요하 유역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민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쪽에서 나오는 이 홍산 문화를 우리 민족의 그 문화 뿌리로 주장하는 분들은 여기에 많이 주목하더라고요. 옥기.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 교과서에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뭐 돼지라든가 용을 이게 이제 상징했다고 하는데요. 옥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모양이라든가 상징성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여러분들 그 신라라든가 신라의 금관 보시면 이런 거 기억나세요? 신라 금관이 이제 뭔가 출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데 보면 신라 금관에 대충 그릴게요. 신라 금관에 보면 많은 옥이 달려 있죠. 여기 막 이렇게 하고 옥이 막 걸려 있지 않습니까? 주렁주렁 막 옥이 매달려 있죠.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죠. 굽어진 옥, 곡옥. 그런데 이게 지금 홍산 문화 지역에서 발견되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이라든가 동물들을 상징하는 뭐 이렇게 해서 굽어져 있는 옥, 곡옥 이런 종류의 옥기가 출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우리 민족의 원류가 되는 지역이 이쪽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좀 고대사 연구가들 중에서 상고사 연구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꽤 있죠. 자, 이 부분만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여튼 지역이 그렇다. 그래서 기악무늬의 채도, 용도에 따라 조리용과 상차림용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색칠된 도기 등이 만들어졌다. 대규모 신전 유적. 이게 뭐 1984년에인가 나왔죠.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여 년, 20여 년이죠. 40여 년 전에 나왔으니까 역사적인 유적지로서는 비교적 근래에 발견된 가까운 시기에 발견됐죠. 그래서 그런 유적지가 나와서 여신상, 여신의 가면, 얼굴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큰 그런 것도 발견됐고요. 그래서 이게 옥녀 아니냐 막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 봉황, 멧돼지 등을 형상화한 이런 옥기가 출토되고 있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대표적인 턱이 뭡니까? 신석기 하면 이건 모르는 사람 없죠? 빗살무늬 토기 대표적이고 돌보습, 돌괭이 등을 사용하여 조, 피, 수수 등을 재배했다. 돼지하고 개 등을 가축을 사육했다. 일본 열도는 조몬 문화. 조몬인 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게 새끼줄 무늬라는 뜻이고요. 새끼줄 문양의 톡이라는 건데 이건 뭐 새끼줄을 토기에다가 눌러 찍든지 굴리든지 해가지고 무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렵, 채집, 어로 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고 본격적인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다. 본격적인 농경은 이제 청동기 시대 와서 하는 거고 신석기 시대 후기의 농경은 시작됐다라는 정도죠. 본격적이란 말이 아니라 이때는 그냥 농경이 시작되었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패류가 주식이고 녹두, 표주박 등을 재배하기도 하고 사슴,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도토리, 밤, 호두 등을 채집했다. 그러니까 수렵, 채집, 어로 활동이 여전히 중요했다. 이걸로 생계를 유지했다.
벌써 뭐 별거 내용도 없는데 10분 다 가버리네. 자, 부셈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5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끝.